출제위원 13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출제위원은 누가 임명이 초과한다 했어요? 시험시행기관장 동그라미 주세요. 아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장이 임명이 초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출제위원은 시험시행기관장이 임명이 초과합니다. 시험시행기관장 동그라미 13페이지. 자, 그리고 출제위원 시험시행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위원은 시험시행기관장이 임명이 초과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시험시행기관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적어보세요. 시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출제위원이 있을 때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이랄지 출제위원이 소속한 기관장에 통보를 해줘야 돼. 통보 동그라미. 그럼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몇 년간? 5년간 출제위원 이쪽에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두 번째 줄. 5년간 출제위원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시험 실시 공고, 시험 공고권자도 누가 돼요? 시험 시행기관장 동그라미. 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대부분 시험 시행기관장의 권한이 많아요. 공고권자도 누구요? 시험 시행기관장. 그다음에 예정 시험 일시 시험 방법은 언제까지? 매년 2월 말 동그라미. 이거 이제 바뀐 거잖아요. 원래 28일이었는데 매월 말로 바뀌었어요. 자, 일간신문, 간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방송이 또 올해 추가된 거예요.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된 거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공고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매년 2월 말까지 말 동그라미 쳤어요. 이게 올해 바뀐 거고, 간보, 일간신문, 간보는 원래 있었던 내용이고, 방송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공고하라. 여기 추가됐어요. 자, 뒤에 넘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시험 일시, 시험 방법, 시험 장소. 자, 며칠 전까지? 90일 전. 진짜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며칠 전? 90일 전. 일간신문, 간보, 방송 중 하나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하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알아두고. 그 다음에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첫째 주로 단 시험 무효입니다. 무효 동그라미. 부정행위자는 시험 뭐가 돼요? 무효. 그리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몇 년간 시험 못 보죠? 그러면 이 경우 시험시간 지체 없이 동그라미 다른 시험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통보? 언제까지 통보?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이제 합격자 공고권자도 누가 돼요? 시험시행기관장. 합격자 공고 시험시행기관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번 별표 자격증은 누가 줘? 이건 시도의사 단독 권한이에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한다. 자, 시도지사 동그라미.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시험을 시행해도 시도의사, 국장이 시험을 시행해도 시도의사, 위탁을 한 경우도 시도의사. 자격증 무조건 시도의사요. 자, 자격증 재교부 제자 동그라미. 재교부 누가 재교부 해줘요? 시도의사는 교부한 시도의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 X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재교부한 게 아니라 교부했던 곳에서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시험 볼 예정이에요? 여기 남양주에서 볼 예정이죠.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서 영업하다가 분실해 볼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누구에게? 경기도지사에게 재발급한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 자, 그러면 자격증 재교부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면 자격증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있겠어요? 있습니다. 시도조례가 되겠어요? 시공구조례? 시도조례라고 적어. 시도조례가 정한 수수료라고 적으세요. 시도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재교부할 때. 자격증 재교부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지사가 관할하니까 시도조례. 그 다음에 3절 자격증 양도되어 하지 말라. 양도되어 하면 자격이 취소되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자, 양수되어 받은 자는 그냥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나와 있죠? 자, 사칭금지 공인중 아닌 자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이걸 위반해도 몇 년? 1년하고 1천. 유사명칭 쓰면 안 돼.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2장 파트 끝. 자, 3장 넘어갑니다.
3장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등록하고 무슨 사유? 이제 개설 등록 들어가는데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그냥 하라 그랬어요? 등록을 하고 하라 그랬어요? 등록. 관청에다 등록하고 하라 그랬죠? 그 의의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제 법적 성질을 한번 봐드릴게요. 등록은 중개업의 적법 요건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등록을 하고 해야만이 우리 중개사법에 적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해석하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하면은 A가 무등록업자거든요. 법에 적합하지 않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 법에서 이제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거래 계약을 하면 이 거래 계약은 무효, 유효. 근데 처벌을 받아 안 받아? 받습니다요. 만약에 효력 요건으로 보면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근데 적법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효력은 관계없어요. 대신 이 사람은 무등록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징역, 벌금, 처벌은 받는다. 왜? 우리 법에 적합해서 안 해서? 안 했어요. 자, 적법 요건이다. 몇 적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명령적 행정행위하고 기속적 행정행위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요? 자, 두 번째가 명령적 행정행위다. 자, 세 번째가 기속적 행정행위다. 자, 이 등록은 명령적 행정행위에 들어갑니다. 기속적 행정행위에 들어가고. 자, 그러면 명령적 행정행위란 게 뭐예요? 자, 행정행위가 뭐예요? 행정행위 개념 들어보셨어요? 행정행위가 행정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실무상으로는 이걸 행정처분이란 말을 쓰고 학문상으로는 행정행위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행위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명령적 행정행위하고 형성적 행정행위란 게 있어요. 형성. 명령적 행정이란 명령 형태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고, 형성은 없는 권리를 창설하는 행정처분이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명령적 행정행위가 대표적인 것이 허가랄지 등록이에요. 등록. 허가랄지 등록. 형성적 행정행위는 특허 같은 걸 말해요. 특허 처분 있잖아요. 특허. 자, 이런 것은 특허 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형성을 해줘.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걸 형성적 행정이라고. 그다음에 명령 형태인 거 허가나 등록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등록하고 있죠. 등록은 형성적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간다? 명령적 행정 처분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또 하나 행정행위는 또 이렇게도 분류가 됩니다. 행정행위는 이렇게도 분류가 돼요. 기속적 행정행위하고 재량적 행정행위에 들어갑니다. 기속적 행정행위란 말은 뭐예요? 관청은 재량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이제 등록이 대표적이에요. 등록이 기속행위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학원 밑에 1층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내겠다고 남양주시장에 자 등록을 신청해. 그러면 조건만 갖추면 등록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관청이 거부할 수 없어. 이 기속적이라네. 근데 재량이란 말은 자 우리 1층에다가 중개사무소 내갔다고 신청을 해. 근데 남양주시장이 못 해주겠다. 거부할 수 있어요. 재량 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허가를 생각해. 허가는 재량적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명령적에서 지금 나눠지고 있죠. 허가는 투기바람이 부니까 나 중개업 사무소 못 내주게 허가 안 해주겠다. 근데 지금은 등록이어서 무조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우리가 허가제에서 등록으로 바뀌어 왔거든요. 옛날엔 중개업 하려면 허가 받았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요? 등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건만 갖추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걸 기속적 행정행위라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등록은 기속적이고 등록은
명령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특허 같은 형성이 아니고 허가 같은 재량적이 아니다 이렇게 분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그 일신전속적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일신전속적이다 이 말은 뭐예요? 누구에게만 효력이 있다? 등록을 한 사람에게만, 본인에게만. 그럼 이 등록증이 상속이 된다 안 된다? 양도가 돼 안 돼? 대여가 돼 안 돼?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일신전속적이다. 됐죠? 만약에 일신전속적이 아니라면 이제 아버님이 하고 있다면 상속받아서 하면 되지. 그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일신전속적이다. 그리고 이제 영속적이다. 영속적이란 뜻이 뭐예요? 한번 등록을 해 놓으면 사망할 때까지, 폐업할 때까지, 취소당하기 전까지 등록 효력이 지속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사망하기 전까지, 뭐 폐업하기 전까지, 취소당하기 전까지 효력이 지속의 영속성. 그죠? 갱신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등록증 갱신제도는 없어요. 근데 과거에 허가 있었잖아요. 허가. 여기는 허가증 갱신을 했어요.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안 하면 없어져 버려 허가 효력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갱신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등록을 해놓으면 자기가 하기 싫을 때까지, 그만둘 때까지 등록 효력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이걸 무슨 성? 영속성. 그래서 이제 등록은 이런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정의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험에 형성적 행정행위다 뭐 이렇게 하면 틀려버리고, 재량적 행정행위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됐어요? 이 법적 성질은 자주는 안 나와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한 번 정도는 봐줄 필요가 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시험은 이제 개설 등록 절차가 자주 나오잖아요. 이 등록 절차를 알아야 돼요. 등록 절차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잘 봐보세요. 자, 흐름 잡아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칠판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가장 먼저 등록 요건을 구비를 하라. 또는 등록 기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등록 관청에다 등록을 뭘 해야 돼? 신청. 자, 신청을 하게 되면 구비 서류 검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서류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처분 및 통지. 흐름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걸 통지 받으면 바로 중개배요, 보험 들어야 돼.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업무 보증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보증을 설정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등록증이 나와요.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무슨 개시? 업무 개시로 들어간다. 됐죠? 자, 그러면 하나씩 분석 들어갈 건데 잘 봐보세요. 이 등록 신청권자는 누구만 가능해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갖출 등록 기준도 있고 법인이 갖출 등록 기준도 있어 없어요? 이제 이 등록 기준이 법인 등록 기준이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자, 그럼 하나씩 분석할게요. 자, 일단은 개인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예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을 잘 봐야 되죠. 그러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안 빠져야 된다. 수업을 안 빠져야 돼.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일단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무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실무교육은 언제 받아요?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너무 빨리 받으면 또 받아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사무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중개 사무소를 갖춰야 돼. 그럼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들어가 있죠. 건축물 대장에. 그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준공검사를 할지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은 가능 불가능?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설 건축물 돼야 안 돼. 거기는 사무소 낼 수 없어요. 그럼 면적 제한이 있어 없어? 크든 적든 전혀 관계없고. 그럼 반드시 본인 소유해야 됩니까? 전세, 임대차, 상가 사용권만 확보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결격 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자, 그러면 사무소는 그 미등기 건물에는 가능해요? 뭐가 건물에는? 안 됩니다. 사무소는 뭐가 건물 안 돼요? 미등기 건물에는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끝났어요. 자, 밑줄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왼쪽에 보세요. 공인중개사일 것, 건축물, 근데 가설 건축물은 동그라미 치시고, 가설 건축물은 안 되고, 사무소를 확보하되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 검사를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옆에다 적어. 면적 제한 없다는 거. 면적 제한 없다 적고 있어요? 반드시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고 적으세요. 반드시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적었습니까? 미등기 건물은 가능하다고 적었어요. 미등기 건물은 가능. 왼쪽 여기다 적으면 돼요. 근데 뭐가 건물은 돼 안 돼? X. 그것까지만 적어 놓으세요. 뭐가 건물을 X. 자, 그러면 실무교육 받으라 했고 결격 사유 없어야 된다. 나와 있죠? 자, 끝. 자, 그러면 이제 법인 들어가 볼게요. 법인은 자본금 얼마부터 시작해야 돼요? 5천만 원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든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야 되겠죠?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해야 돼? 5천만 원. 자,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든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돼. 그러면 상법상 회사 종류는 몇 가지? 에? 몇 가지? 5가지잖아요. 주식회사, 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그러면 어떤 회사를 설립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1,000만 원짜리 회사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건 등록이 안 돼. 자본금 얼마 가지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그럼 이거는 다 영리법인들이에요.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돼 안 돼? 안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됐죠? 자, 그리고 협동조합은 또 영리해요.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어 없어요? 이건 안 돼. 왜? 비영리 목적. 이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건 비영리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됐어요? 중개행위 자체가 영리행위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자, 법 14조 밑줄 그어볼게요. 법 14조 업무입니다. 이 법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법 14조 업무가 뭐예요?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6가지 속에 상담업은 들어있죠? 그래서 중개업하고 상담업 같이 하면 등록을 해줘요. 근데 중개업하고 건설업 같이 하겠다 그러면 등록해줘 안 해줘? 건설업은 6가지 속에 없거든요. 6가지는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배워. 그러니까 일단은 법 14조 업무란 걸 알고 있어야 돼. 법 14조 업무는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냐? 법인은 대표자들이 있죠?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한 제한. 자, 임원, 사원 몇 분의 1?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럼 이제 해석 들어갑니다. 여기서 임원은 누구를 말해요? 임원. 이 두 회사 있잖아요. 주식회사, 이관회사 임원들이 있는데 이사 감사를 말합니다. 자, 임원 밑에다가 이사 감사 적으세요. 사원은 안 적어도 돼. 사원은 거기 있으니까. 사원은 거기 밑줄만 그으면 되고, 임원은 이사 감사를 말해요. 두 회사 임원진은 이사 감사. 됐죠? 그럼 여기서 사원이란 것은 일반 직원이 아니라 이 합자 한 명 회사 있어요, 없어요? 여기 사원을 무한 책임 사원들 말해요. 이건 그 가로 안에 들어 있잖아요. 밑줄만 그으면 돼요. 이 합자 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도 있잖아요. 근데 유한 책임 사원은 여기 사원이 아니고 무한 책임 사원만이 여기서 사원이 되는 거예요. 무한적으로 책임질 사원들. 그래서 일단은 몇 분의 1만 또 자격증 있으면 돼요? 3분의.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거요. 이것도 해석하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어떤 건가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누구? 이거 한번 맞춰봐요. 여기 한번 맞춰봐요. 조금만 기다려보고. 쓰는 거 기다려보고. 이게 뭐야 이거? 맞히고 쓰세요 빨리. 이건 뭐야? 모르죠? 여기는. 예? S 비슷한데 아니고 그죠? 예, 임원 10명. 임원도 어려운데 10명까지 얼마나 어려워. 그죠? 10명으로 가정 해봐. 그러면 저 대표자는 자격증 한 명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몇 명 남았어요? 대표자 제한 그랬잖아요. 제한. 3분의 1이니까. 그럼 9명 중에서 몇 명? 3명.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총 몇 명 있어야 돼? 4명이 있어야 돼. 됐죠? 그러면 6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게 해석하는 거. 이 앞전에 7명이라고 나와서 7명. 그러면 7명은 몇 명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 총 7명이라면 3명이 있어야지. 왜? 대표자 한 명 무조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대표자 빼고 3분의 1이니까 2명이죠. 합하면 3명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 자, 그거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해석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3분의 1만 자격증이 있으면 돼. 그리고 이제 또 여기도 중개사무소를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법인도 똑같아 여기하고 왼쪽하고.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들 이런 건 똑같고, 그 다음에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무슨 교육?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제 분사무소 같은 건 책임자 받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칠판 보세요. 이거 몇 명이 임원이요? 그러면 실무 교육 몇 명? 다 받으라 이 말이에요. 자격증이 있든 없든 임원진으로 등록된 사람은 다 실무교육 받아야 돼. 전원이 핵심. 이렇게 10명 다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뭐가 없어야 돼?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자주 나와. 법인 등록 기준에 시험에 자주 나와. 그럼 여기서 잘 봐보세요. 이제 이걸 머릿속에 자꾸 익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고, 이 지문들을 그리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 추가로, 아까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 있잖아요. 그럼 특수법인 이게 기준 적용할까? 어차피 지역노동은 등록 안 하니까 필요가 없겠지만, 아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등록하라 그랬죠. 자산을 등록할 때 이 기준을 갖춰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안 갖춰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록할 때 대표자 자격증 없어도 되고, 중기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지 않아도 되고, 상법상 회사가 아니어도 등록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인 옆에다가 적으세요. 특수법인은 등록기준 X. 자, 특수법인은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등록해 줍니다. 특수법인은 등록기준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등록을 해줘요. 등록 안 한 것이야 당연히 필요가 없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하더라도 이 기준은 필요 없어요.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즉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런 원리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법인 등록 기준 끝났어요. 자, DPA 넘겨보세요. 자, 양가로 3번 제목이 뭐예요? 등록 관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등록 관청 공부하러 떠납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등록하러 가야 되느냐? 등록 관청이 누구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어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냐 이 말이에요. 사무소 두려는 지역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이에요. 그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다. 두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소가 남양주에 있더라도 강남에 있다 사무소 낼 수 있어 없어요? 강남구청장.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요? 자치구가 있는 시도 있고 비자치구가 있는 시도 있죠. 자, 자치구가 있는 시도 있고 비자치구가 있는 시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구는 자치단체 성격이 인정된 구죠.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전부 다 자치구들이에요. 그럼 서울 강남은 자치구죠? 그럼 강남구청장한테 등록하는 거예요. 종로도 종로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도 남구청장이 등록하면 돼. 여기는 다 구청장한테 가면 돼. 근데 비자치구가 있는 시들이 있어 없어요? 어디 있어 가까운데? 수원으로 할까요? 수원시 영통구로 할게요. 그러면 영통구에다가 사무소 A가 낸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누가 돼요? 영통구청장한테 갈까? 수원시장한테 갈까? 영통구청장? 예. 왜? 구가 있으면 자치단체인 구든 비자치구든 다 누구한테 가면 돼? 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가야 돼. 영통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 시장 그럼 언제 필요해요? 구가 없는 시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남양주는 구 있어요? 남양주 시장한테 등록하러 가는 거지. 됐죠? 남양주 시장. 그럼 하남시는 구 있어요? 하남시장. 광명은? 없어요. 광명시장. 의정부는? 없어요. 의정부시장. 구리시는? 구리시장. 자, 그러면 군 단위는 가평구는 군수한테 가야 돼. 군수. 군 단위는 군수한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년에 여러분 등록하러 갈 때 어디로 갈 건지 그건 문제라니까. 시험도 시험이지만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가는 거고 구가 없는 것만 시장. 그럼 법인은 누가 등록관청이 돼요? 주된 사무소 쪽 시장구수 구청장이 돼요. 분사무소 쪽 시장구수 구청장.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돼요. 그럼 밑줄 볼게요. 사무소 두려는 지역이라 그랬죠? 시장구수 구청장. 자치구 비자치구는 포함이고 가로 안에 법인 경우는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 시장구수 구청장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등록 관청을 공부를 해봤어요. 등록 관청 흔들리면 안 되고. 그러면 신청하러 갈 때 누구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아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자, 애국인하고 애국법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애국인하고 애국법인도 가능하다. 다시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등록 신청 가능하고 애국인하고 애국법인도 가능하다. 그런데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 누구예요? 서공. 등록돼 안 돼?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만. 거기 나와 있죠? 그러면 서공이 왜 서공 자격증이 있는데 등록이 안 돼? 이중 소속이 돼서 안 돼. 서공이 등록하면 이중 소속이 되어버려요. 됐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비서류 봐드릴게요. 구비서류도 알아야 되거든요. 시험에 나오니까. 자, 보세요. 신청하러 갈 때 이제 여기서 구비서류 검토하거든요. 자, 구비서류는 체계적으로 공부해 놓은 게 좋아요. 자, 봐보세요. 일단은 등록 신청서란 서식이 있어요. 이걸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권용 사진입니다. 반명함판이 아니라 무슨 사진? 여권용 사진 첨부해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실무교육. 또 실무교육 받으라 했잖아요.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단서가 있어요. 실무교육 보통 위탁해서 하잖아요. 위탁 받은 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 증명서로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이 네 가지는 누가 갖춰야 할 구비서류요? 공인중개사든 법인이든 애국이든 애국법인이든 공통구비서류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등록 신청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갖춰야 할 구비서류 몇 가지? 네 가지.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제출 서류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추가. 저 밑에 보면 결격사유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격사유 없다는 서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출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등록관청에서 조회 들어가요, 관계기관에. 그죠? 이 사람 징역 받았는지 벌금 받았는지 아니면 미성년자인지 파산자인지 관계기관에다 조회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데 애국인하고 애국법인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격사유 없다는 서류를 제출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건 누구만? 애국인하고 애국법인들이 제출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영업소 등기를 증명한 서류. 이건 누구만 제출해? 애국법인만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애국법인만 제출하게 돼 있다.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봐봐. 잘 보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출제자가 애국 법인이 제출 서류 물어볼 수 있고 애국인이 제출 서류 물어볼 수 있고 공통구비 서류 물어볼 수도 있어, 없어? 그래, 어떤 문제가 나오든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야 돼. 됐죠? 자, 그러면 저기 맨 옆에 자격증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격증 4번 제출해요? 등록할 때? 왜? 확인서류입니다. 세 가지는 확인서류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법인 등기상 증명서. 이 세 가지는 제출한다, 관청에서 확인 들어간다. 확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책 한번 봐보세요. 일단 구비서에서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서 있고 여권용 사진 있죠.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있는데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된다 그랬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로 나와 있죠. 법인도 1, 2, 3, 4 똑같다는 틀이고, 그리고 애국이나 애국법인 1, 2, 3, 4 플러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과 정보 권한이 발행한 서류 있어, 없어요? 여기다가 적어서 여기는 애국인하고 애국법인이라고 적었어요. 자, 결격사유 없던 서류는 애국인하고 애국법인 둘 다. 애국인하고 누구다? 애국법인. 애국인하고 누구다? 애국법인. 애국인하고 누구다? 둘 다 제출해야 되고,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가로 안에 누구만? 애국법인만 제출을 하라.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근데 주의사항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법인 등기상 증명서 이 세 가지는 제출이라 했어요, 확인? 확인 동그라미. 제출 서류 아니에요? 관청에 직접 확인 들어가.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할 거 있어요. 구비서류에서 자주 틀린 거. 자주 틀린 거 있어요. 그 왼쪽에 그 도표에 보증 설정 증명서류 제출하는 말이 있어요? 없죠. 그 옆에다 적어. 보증 설정 증명서류 X라고 적으세요. 왜 그러면 보증 설정 증명서류가 제출하지 않을까? 그 이유. 에? 그렇죠? 보험은 들기는 들죠. 근데 언제 들어? 처분 이후에.
그러니까 신청할 때 구비 서류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처분 이후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안 되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자주 틀려. 왜 그러냐면 분사무소 낼 때도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럼 분사무소는 미리 보험 들어야 돼. 신고하러 가기 전에. 됐어요? 그래서 자주 헷갈리는 거예요. 분사무소 같은 경우 1억 추가로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미리 보험 들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신고하러 가기 전에. 근데 처음 등록할 때는 보험은 미리 든 게 아니라 처분 이후에 들어요. 그래서 구비서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자주 틀리고 또 매수 신청 대리할 때도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건 언제까지? 그건 신청하러 가기 전에 이때 들어야 돼요. 매수 신청 대리도. 됐어요? 분사무소도 미리 들고. 근데 처음 등록 우리 중개사부터 등록할 때는 미리 보험 안 들어. 처분 이후에 들어. 그래서 이제 이 구비서류에도 시험에 자주 나와. 세 가지가 비교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아, 그 말이다. 무슨 말? 그 말. 이해됐어요? 아, 아주 좋았어요. 정리되고 있죠? 이해됩니까? 그냥 들어봐. 듣다 보면 돼. 좋았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들어갈게요. 등록 신청 수수료는 시군 자치과정한 수수료 납부하라 그랬죠? 그럼 이쪽 보세요. 자, 등록 신청할 때는 시군구 조례입니다. 시군구 조례인데 자치구 조례란 말이 있어 없어?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수원시 영통구에서 A가 등록할 때 등록 관청은 영통구청장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영통구 조례가 따라야 돼요? 수원시 조례를 따라야 돼요? 수원시. 왜? 영통구는 자치구요, 비자치구요? 그래서 거기 시군 자치구란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원시 조례입니다요. 그래서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게 자주 헷갈려. 그러니까 이 예를 적어 놓은 게 이해가 빨라요. 아까 등록 관청할 때는 분명히 영통구청장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근데 납부할 조례는 수원시 조례. 왜? 이건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어. 자치단체에서만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자, 예문을 적어 놓고 오는 게 빨라. 까딱 잘못하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등록하러 갈 때는 구청장이 맞아. 근데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수원시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라. 수원시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라. 왜? 영통구는 조례가 있어 없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등록 신청할 때는 시군구 조례란 말 알아야 되고. 됐어요? 예. 저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줄이지만 그 속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저것까지 안 되면 문제 나오면 틀려요.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요약집으로 공부하면 이거 이제 오늘 강의할 게 몇 장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을 하면 돼요. 그래도 꽤 되네. 그렇죠. 그래도 뭐 한 10 몇 페이지 되지 뭐. 그죠? 10 몇 페이지는 볼 수 있겠지.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자꾸 보셔야 돼요. 눈에 익숙하게 만들고 이제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기본서 한번 떠들어 보고 또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범위를 줄여 가야 돼요. 이제 한 과목이면 뭐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뭐 특권책으로 해도 관계 없는데 이제 과목이 6과목이나 되잖아요. 그죠? 근데 6과목 다 보려면 힘드니까 일단은 범위를 줄여서 반복해서 돌려주신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구비서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되냐? 거기 4번 종별 변경 있어요? 종별 변경 들어갈게요. 종별 변경은 이 이후로 좀 지우고 자, 여기다 해볼게요. 이 종별 변경도 의외로 몇 줄 안 되지만 수험생들이 자주 틀려요. 종별이란 뜻이 뭐예요? 개공 종류를 말하고 변경이란 말은 개공 종류를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꾼다. 그럼 종별 종류가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고 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또 부칙 6조 2항 이걸로 뭐를 해? 중개인.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 개공 종류를 종별이란 말을 쓰고 변경한다는 말은 종류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하다가 법인으로 종류 바꿀 수도 있어 없어? 자 법인하다가 공인중개사인 종류를 바꿀 수 있죠.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으니까 1번만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세요. 됐어요? 그럼 1번하고 2번인데 1번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하다가 법인 개공으로 종류를 바꿀 때 법인으로 새로 등록을 해서 새로 등록을 할까 아니면 기존 등록증에 기재 바꿔서 재발급 받으면 될까 이걸 공부하는 거야. 그럼 법인으로 새로 등록을 할까요? 기재 바꿔서 재발급 하면 될까요? 새로 등록해야 돼요. 네. 새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걸 줄이면 신규 등록인데 그러면 새로 등록하면 법인 등록증이 새로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이 등록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반납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가 처음 발급받은 것이니까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반납해야 돼? 물려주면 안 돼? 그렇죠? 아까 우리가 뭐였어요? 일신 전속적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전 등록적은 반납을 해줘야 돼요. 또 써먹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아까 방금 공통구비서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실무교육 서류증,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뭐 이런 거 됐죠? 그러면 이때 그거 다 제출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새로 등록할 때 구비서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제출해야 될까요? 종전 제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요. 그럼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제출하면 돼. 없는 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면 이것은 남양주에서 남양주로 바꾸든 남양주에서 강남으로 가든 관계없어. 내든 외든 다 새로 등록해야 돼요. 됐어요? 자, 근데 뭐가 문제예요? 중개. 이건 자격증이 있어 없어? 그럼 이 사람이 이쪽으로 종별을 바꿀 수 있을까? 없는데 뭘 취득하면? 취득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꿀 수 있어요? 있어요. 자기 취득하면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공인중개사 경우는 종류 바꿀 때 여기처럼 새로 등록해서 할까? 아니면 기재사항 바꿔서 재발급 받으면 될까? 우리 여기 잊어먹었어요? 두 가지? 두 가지도 합니다. 두 가지.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 두 가지라고 대답이 나와야 돼. 아셨어요? 자, 이거 자주 잊어먹어. 이건 자주 안 잊어먹었는데 이거 자주 잊어먹어. 한 바퀴 돌아도 대답하시면 극히 드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란 말은 남양주시에서 중개인 하다가 자격 취득해서 남양주에서 영업할 수도 있어 없어? 이걸 관할구역 내란 말을 써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 구리에서 구리, 남양주 남양주. 자, 그러면 이때는 관청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기재사항 바꿔서 재교부 받으면 돼요. 됐어요? 근데 밖으로 가려면 이제 남양주에서 중개인 하다가 자격 취득한 기념으로 서울 강남으로 진출할 수 있잖아요. 이걸 바뀌라래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박. 그러면 강남구청장에게 신규 등록해야 돼. 그럼 신규 등록 다 신규 등록이잖아요. 이거 구비서류도 똑같아요. 그죠? 이것만 재발급이야. 이렇게 갈 때는 내외를 불문하고 다 재발급이고 아니 신규고 중개인에서 올라갈 때 내만 재발급이에요. 그럼 여기서 구비서류 볼게요. 이때 종전 등록증 즉 중개인 등록증 반납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예? 중개인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돼. 중개인도 등록증은 있어. 등록증을 줬어. 먹고 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등록증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변경사항 증명서류 있으면 제출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변경사항 증명서류.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이거 이제 그 내용인데 일단 밑줄 긋고 몇 가지 더 부연 설명할게요. 자, 기억에 보면은 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이게 원칙이거든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
가로 안에 종전 제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종전 등록을 반납한다 나와 있죠. 근데 중개인이 뭘 취득해요? 자격지다 공인중개사 경우 업무를 할 때 관할구역 안에서는 뭐요? 재개부, 종전 등록증 반납, 변경사항점을 첨부. 밖으로는 신규 등록. 그렇게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몇 가지 더 추가로 알아야 되거든요. 자, 봐보세요. 아까 우리가 대부분 샤로 등록이잖아요. 샤로 등록할 때 아까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하라 그랬죠. 그럼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종별 바꿀 때 실무교육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돼? 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중개인들은 지금까지 실무교육 받은 역사가 없거든요. 그럼 밖으로 갈 때는 샤로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이거 실무교육 받냐 이 말이에요. 여기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영업하고 있잖아요. 실무차. 자, 그래서 그 옆에다 적어. 어떻게 종류를 바뀌든 간에 그 옆에다 적으면 돼. 실무교육 X라고 적으세요. 어떻게 종류를 바꾸든 실무교육 안 받습니다. 중개인도 안 받아. 실무교육 안 받아요. 이거 추가로 알아야 되고 종별 변경해서 또 하나. 자, 샤로 등록할 때도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 재발급할 때도 등록증 반납하죠. 그럼 어떻게 변경하든 종전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옆에다 제가 종전 등록증 반납 어떻게 변경하든 관계없어. 종전 등록증 반납 이렇게 적었어요. 실무교육 X 종전 등록증 반납 O 적었어요? 적었습니까? 그럼 하나 더. 어떻게 변경하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정한 수수료 납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왜? 샤로 등록할 때도 수수료 있어 없어? 재발급할 때도 수수료 납부. 세 가지 추가로. 자, 실무교육 안 받는다는 거, 종전 등록증 반납해야 된다는 거,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변경하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 정도 알아두면 종별은 변경은 전혀 지장 없어요. 자, 그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하고 휴업 기간 중 등록 여부 나와 있죠. 그럼 칠판 한번 봐보세요. 자, 맞춰봐요. 여기 맞춰봐. 쉬운 거 드릴게요. 쉬운 거. 자, 이게 뭐예요? 이거 무슨 기간? 휴업 기간. 이제 좀 쉬운 거예요. 자, 밑에 다시 한번 맞춰봐요. 밑에는 자, 이건 뭐예요? 업무정지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왜 이걸 나란히 적었느냐 하면 봐보세요. 휴업 기간 중에 폐업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하고. 자, 휴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등록을 해서 영업할 수가 있어 없어? 가능해요. 자, 휴업 기간 중에 폐업하고 끝나기 전에 등록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이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럼 이 기간 중에 등록해서 영업할 수 있어? 없죠.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그래서 그 내용에 그 두 줄이 그거예요. 지나면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거기 두 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은 가능하되 등록이 안 되고 끝나면 가능하겠죠. 휴업 기간 중에는 폐업도 가능하고 뭣도 가능하다. 등록도 가능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칠판을 봐주세요. 칠판을 봐주시면 되겠는데, 네, 지울게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등록 처분 통지를 받으면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하라 그랬고, 보증을 설정하고 나면 등록증이 나오고,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업무 개시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면 신청 들어가면 이때부터 며칠 이내 처분 통지가
며칠? 7일입니다. 자, 통지할 때는 구술로 할까요? 서면으로 할까요? 서면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통지되냐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이렇게 통지하고 법인은 법인 개공이다 이렇게 종별을 구분해서 통지. 서면 통지입니다. 종별 구분해서 통지. 그러면 통지 받으면 바로 영업하라 했어요? 보험 들어라 했어요? 보험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업무 개시 전은 여기지만은 사실 보험을 안 들면 등록증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 들으면 등록증 나와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줍니다. 등록증 언제까지 준다? 지체 없이. 오늘만 해도 지체 없이 두 군데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 아까 지체 없이 어디서 나왔잖아요. 부정행위자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 통보해 준대. 언제까지? 지체 없이. 등록증 언제까지죠? 지체 없이. 됐죠? 근데 보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청 시부터 아니라 처분 이후부터 들은다 그랬죠? 업무 개시 전. 그러면 이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이 등록증 어떻게 해야 되냐고. 게시하라고 했죠. 사무소 보기 쉬운 것을 게시하고 또 인장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인장 등록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앞에 시점 언제냐고.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이요, 처분 통지 시부터. 신청 시입니다. 자, 인장은 이때부터 업무 개시 전이 되는 거고 보험은 이때부터 업무 개시 전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신청할 때 인장 등록 같이 해버릴 수도 있다. 다 그렇게 해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관청이 2번 가기 싫으니까 신청할 때 인장 등록 해버린다고.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알아둘 것은 이제 개공되는 시점이 언제요? 신청시가 개공되는 시점이라서 처분 통지가 된다서 교부시가 개공되는 시점. 처분 통지가 개공이 된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A란 사람은 신청만 해놓고 등록 통지 전에 영업하다가 적발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무등록 중개업자예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징역 벌금형에 처해됩니다. 됐어요? 자, B는 처분 통지 이후에 등록증 교부받기 전에 영업하다가 적발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까? 개공이에요. 개공이에요. 됐죠? 그런데 처벌을 받아 안 받아? 받아. 어떤 걸 처벌받아요? 자, 우리 법에서 등록증 개시하고 영업하라는데 안 받았으니까 개시할 수가 없죠. 그러면 등록증 미개시, 줄이면 미개시.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들어가요. 징역 벌금 아니죠. 또 보험은 이때부터 아무데나 들면 되죠. 그럼 보험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럼 업무 보증이 설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제재?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입니다. 취소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 있다. 이걸로 처벌받고, 또 인장을 등록했을 수도 있고, 그럼 인장 미등록 이런 걸로 처벌받아요. 그럼 어떤 제재? 업무정 이런 걸로 처벌받지. 징역 벌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등록증 교부받고 또 무한정 영업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에 영업을 해야 되는데 몇 개월이네? 그러면 3개월 시점을 등록증 교부 시부터 계산할까요? 처분 통지 시부터? 통지 시부터 합니다. 자, 3개월 이내 업무를 해달라. 몇 개월 이내? 안 하면 어떤 제재?
휴업 신고하라. 휴업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휴업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러니까 결국 이때부터 3개월 이내 업무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야. 휴업 신고도 안 하면서. 업무 정지 아래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들어갑니다. 이건 이하라는 뜻이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몇만 원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됐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업무 보증 설정이 확인되면 등록증을 준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등록증 교부 받았잖아요.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등록증 교부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야 돼?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입니다. 통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협회 통보사항이 거기 많이 나와 있어요. 6가지 중요한데 일단 등록증 교부하면 통보사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끝. 매주가로 갈게요. 자, 양가로 5번 처분 통지 며칠 이내 7일 이내 몇줄 종류도 구분하여 등록하고 서면 통지 서면 동그라미 쳤어요? 자, 주의사항에 보면 등록 효력은 처분 시 동그라미 발생하므로 일단 등록 처분이 있게 되면 교부 받기 전에 업무를 해도 무등록 중개에 해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278에서 이것은 누구를 말해? B를 말하죠? B를 말합니다. 됐죠? 그러면 어떤 제재 받는다? 보증 설정 의무 위반 몇 줄 거세요? 그 밑에다가 뭐라 적어? 임의적 등록 취소 임치. 자, 인장 등록 의무 위반 뭐라고 적어? 업무 정지. 자, 개시 의무 위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런 걸로 처벌받아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은 아니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걸로 처벌받는 거. 자, 협회 통보사항 주어 동그라미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밑줄 통보 동그라미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은 다음과 같다.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자, 기억은 방금 했죠? 등록증 교부사항 통보사항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리고 이제 니은부터 비까지는 다음 주부터 배워나갈 계획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 다 할게요. 휴폐업 재개 변경 신고 통보사항 들어갑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통보사항에 들어가. 사무소 이전도 들어가죠. 행정 처분 중에서 등록 취소가 업무 정지만 들어가죠. 그러면 그 옆에다 적어. 자격 취소는 통보사항에 들어가 안 들어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X, 지정 취소 X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지정 취소는 협회 통보사항이 아니에요. 행정 처분 중에서 어떤 것만?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만.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만.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만.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만 기타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서공 보존 고용하거나 고용 종료 신고를 받은 것도 통보사항에 들어가요.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협회 통보사항이 6가지 시험 자주 나오니까 별표 쳐놓고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등록관청에서 다음 달 10일 협회 통보사항 6가지 기억부터 비역까지 6가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등록증 교부전 확인사항. 자, 등록증 주기 전에 확인할 것은 보증 설정 여부만 확인을 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교부 언제까지 교부한다 했어요? 지체 없이. 그리고 재교부 사유가 분실하거나 훼손, 기재사항 변경, 재교부요. 그리고 아까도 있죠. 중개인이 자격을 취해서 동일 관할구역 안에서 바꿀 때도 재교부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그죠? 자, 그리고 니은하고 디귿은 재교부 신청서 이미 받은 등록증하고 변경사항 증명서 첨부해서 재교부 신청. 기억은 분실했으니까 등록증 반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제 업무 개시 언제부터 3개월 이내라 그랬어요? 등록 후 동그라미. 이 등록 후란 말이 뭐예요? 등록 처분 시를 말합니다. 등록 후란 말은 등록 처분 시부터 몇 개월 이내?
이를 위반하면 몇만 원이야 과태료? 100만 원. 휴업 신고하라. 안 하니까 100만 원 과태료요. 그리고 이제 휴업 신고도 하지 않고 몇 개월 초과 휴업하면 6개월까지 초과해 보면 이제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 받을 수가 있다. 그럼 이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임치는 전부 다 업무 정지 되거든요. 임의적 등록 취소는 전부 다 무슨 정지? 업무 정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등록 절차 흐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흐름 가지고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정도 해놓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째 주 5월 첫째 주 꽤 많은 내용을 했어요. 사실 여기까지 진도 많이 나갔어요. 자, 그러면 집에 가서 한번 샥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예, 기본서도 한번 떠들어 보고 같이 펴놓고 공부를 해보세요. 자,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